오늘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고 변동폭을 보면서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지표를 보지 않더라도 이미 자영업자분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은 역대 최악이라고들 하며 여기저기서 들리는 안 좋은 경제 전망은 이미 한국 경제의 암울한 미래를 예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재고가 많이 남아있으면 사람들은 물건이 잘 안 팔려서 저렇게 쌓이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라 전체의 기업들 재고 변화량을 보면 오히려 재고가 늘어날수록 경제가 호황이고 재고가 줄면 침체가 찾아옵니다. 지금 보는 것이 최근의 분기별 한국의 재고 변화량입니다. 21년과 22년도는 코로나를 회복하면서 경제가 회복을 할 것이란 기대감과 더불어 기업의 재고가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23년 1분기를 고점으로 현재는 4분기 연속으로 재고가 감소하고 있고 올해 1분기 재고량은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죠. 이렇게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과거의 어느 구간과 비슷하게 줄어든 상황인지 알기 위해 지표를 길게 보면 지금보다 재고량이 낮았던 구간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경제의 위기 상황이지만 여기서 한두 분기만 더 재고량이 낮아지면 훨씬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란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미래의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재고를 늘립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기업들은 줄어드는 소비자 수요를 감안하여 재고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지금 우리 창고에는 납품을 못해서 제품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같은 경제 상황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재고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대기업들은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능력과 수요 변동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면 중소기업들은 재고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경제 예측을 통해 주문을 줄이거나 지연하면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재고가 쉽게 쌓이는 구조죠. 다시 지표로 돌아와서 재고 변화량은 물가 상승률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가 높아지고 경기가 활성화될수록 CPI는 점점 증가하게 되죠. 이 CPI와 재고 변화량이 유사하게 흘러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될수록 CPI는 낮아지는데 이와 유사하게 재고 변화량도 같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재고량 변화와 달러원 환율의 추이를 같은 기간 비교를 하면 환율과 재고량 변화는 서로 역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재고가 준다는 게 단순히 경기 침체만 왔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각하게 줄을 경우 환율이 급등했던 과거 패턴을 보면 지금 높다고 하는 1,400원 근처의 환율도 아직 고점이 아니란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점점 경기 침체의 지표들이 나오면서 채권 금리는 이미 여러 번의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면서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거기다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처럼 위기 때마다 가치가 오르는 엔화도 점점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드디어 미국의 진짜 금리 인하가 곧 임박했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항상 거대한 침체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였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고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경기 침체가 더 강해지고 장기화될 거라는, 그러면서 환율도 폭등할 수도 있는 암울한 미래가 그려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재고의 변동 지표는 경제의 중요한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